이번 시간에는 KEC 접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독립접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압계통에서 지락이 발생되면 저압계통의 전위가 상승한다. 자, 따라서 접지극의 사이를 무한대만큼 떨어뜨려야 된다. 자, 여기서 말한 접지극이라는 거는 우리가 고압이나 특고압에 관련된 접지를, 자, 고압이나 특고압 외압 접지를 1종 접지라고 불렀고, 변압기 쪽에 들어간 접지를 2종 접지, 저압 설비 외압 접지를 3종 접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종 접지와 2종 접지 사이, 또는 1종 접지와 3종 접지 사이를 무한대만큼 떨어뜨려라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무한대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무한대 거리라는 거는 무한 원점까지에 대한 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무한 원점이라는 거는 전기적인 영향이 제로가 되는 학술적인 개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리가 무한대가 아니라요. 우리가 전하가 존재하게 되면 전하로부터 무수히 많은 전기력선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전기력선은 우리가 전개의 색이라고 표현해서 4파이 입실론 제로 R자 승분의 Q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자, 뭐 디테일한 거는 우리가 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전개의 세기, 전개라는 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리가 무한대까지 가게 되면, 학술적으로 무한대까지 가게 되면 전개는 0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을 전개다라고 표현했었죠? 전개다. 그래서 이런 전개가 0이 되는 지점, 전개가 0이 돼서 전기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을 우리가 무한 원점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건 뒤에 데이터, 실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부분인데, 이러한 독립접지는 누전 차단기에 의해서 인체를 보호해야 되지만, 누전 차단기가 5동작이나 5부동작하게 되는 경우에는, 5동작은 상관이 없습니다. 5부동작, 동작을 해줘야 되는데 동작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접지극 사이와 이런 무한 원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고압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고압 건선 쪽에 일선 지락이 났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고압계통에 지락이 발생했다. 그럼 지락 전류는 접지봉을 통해 나가지게 되는데, 이때 접지봉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학술적으로 접지전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접지전류에 의해 무수히 많은 전기력선이 발산이 되면서 이러한 전위에 대한 기울기, 전위경도 곡선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때 전위라는 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로 전위 V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가 됩니다. 자, 여기서 뭐 이런 상수들은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강의 들어갈 때 보시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해서 우리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전위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이런 반비례 곡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 색깔로 만들어진 부분을 우리가 영전위점이다라고 보게 되면 될 것 같아요. 해서 바로 이 지점이 바로 무한 원점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거리가 무한대가 되는 지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전위 경도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우리가 저압계통에 접지가 달려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이거만큼에 해당한 델타 V만큼, 자, 델타 V만큼 저압계통의 전위가 상승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압계통의 접지에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위가 0이 되는 지점 바깥에다가 접지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 나머지 여기 부분을 우리 유라고 해서 스트레스 전압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 전압이라는 거는, 자, 이 고압 접지봉, 다시 말해 이 고압 및 특고압 외함을 말하는 거죠. 이 외함과 이쪽 접지봉을 따라가게 되면 이 도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도전부. 그래서 이 사이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전압을 우리가 스트레스 전압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KEC가 되겠죠. KEC를 보시게 되면 이 스트레스 전압을 뭐 1200V 이하로 억제해라, 뭐 몇 볼트로 억제해라, 이런 세부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 이 접지 전류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저압계통의 전위 상승이 얼마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지 한번 데이터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적혀져 있는 50V, 25V, 2.5V라는 거는 전위 상승에 대한 허용값으로서 우리가 안전전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안전전압이라는 건 뭡니까? 인체 양단에 전압이 걸린다 하더라도 생리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전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인체도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같아요. 자, 피부가 건조한 상태다. 그러면 50V 이하로 우리가 억제를 해줘야지만 안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수분에 이렇게 물에 젖은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물에 젖게 되면 도전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감전 전류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젖은 상태가 되면 25V 이하로 억제해야지만 안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 규정에서는 이런 50V 이하에 대한 전압을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 해서 특별 저압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 저압에는 전압 밴드 1과 전압 밴드 2가 있는데 이때 50V를 우리가 전압 밴드 1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5V를 전압 밴드 2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체가 약간 물에 젖은 상태를 말하게 되는 거고 이 2.5V라는 거는 물에 빠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에 따른 전위 상승에 대한 허용 폭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사용한 장소가 뭐 우리가 일반적인 뭐 전기 사용장이냐 아니면은 뭐 체육관이라든가 뭐 땀을 많이 흘릴 수 있는 장소냐 아니면 뭐 수영장이냐 풀장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지 전류가 10, 50, 100A에 대해서 이때 전위 상승에 대한 폭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뭐 50V에 대해서 접지 전류가 100A였다라고 하게 되면 몇 메타 떨어뜨려야 돼요? 우리가 접지봉 사이가 32m 떨어뜨리는 지점에 다시 말해 접지 전류가 100A가 발생했었을 때 자, 32m, 접지봉의 간격이 32m 떨어졌을 때에 대해 발생되는 전압이 50V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규정에 대해서 접지봉의 간격을 설계하게 되면 32m 이상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대도시가 되면서 그 건물 자체가 빽빽히 설계가 되죠? 과밀도 지역으로 설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접지봉 간격을 32m만큼 확보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계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국제 규정에서는 IC 60364가 되겠죠? 이거를 받아들인 KEC에서는 세 가지에 대한 시스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요게 제1 문자열, 그 다음에 여기가 제2 문자, 그 다음에 TN 시스템에서는 다시 TNC, TNS, TNCS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는 CS, CS, 여기를 제3문자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1문자라는 건 뭐냐? 전원계통과 접지와에 대한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전원계통이라는 건 뭡니까? 변압기 쪽에 들어간 접지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전 법규 내용으로 따지게 되면 제2종 접지가 되는 거예요. 자, 2종 접지를 시켰다. 자, 2종 접지를 했냐 안 했냐에 대한 관계인데 2종 접지를 했다. 그럼 우리가 테라시켰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때 뭐 테라라는 게 좀 낯선 단어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접지를 했다라면 어스했다라고 하죠. 이 어스에 대한 고어예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갑자기 이런 단어를 갖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유럽권에서는 이 라틴어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를 잡아줬다라고 하면 테라, 접지를 잡아주지 않았다. 그럼 절연했다라고 해서 인슐레이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접지가 되든가 변압기 2종 접지를 안 한 비접지가 되든가 아니면은 뭐 저항이라든가 리액터를 통한 접지를 시켜주게 되면 임피던스 접지라고 하죠. 그래서 임피던스 접지가 되건 비접지가 되면 우리가 인슐레이션, 아이시켰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자열 같은 경우는 제3종 접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전대로 말하게 되면. 그래서 설비의 노출 도전부와 대지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해서 우리가 노출 도전부를 따로 접지하게 되면 독립 접지를 시켜주게 되면 테라시켰다라고 표현해 주고요. 중성선을 이용해 접지를 잡아주게 되면은 우리가 뉴트라, 그 중성선을 이용해 접지를 잡아줬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문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TN 접지 시스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따로따로 했다. 따로따로 중성선도 가고 보호도체도 가고 하게 되면 separated 분리시켰다라고 해서 TNS라고 표현해주고요.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혼용했었다 하면 combined 해가지고 TNC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개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면 TNCS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우리가 이 TT, TN, IT 자, 느낌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도면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EC에서 우리가 A, B, C, N, US라는 개념을 안 썼습니다. 자, 우리가 KEC가 도입되면서 라인 1, 2, 3, N선 이렇게 불렀었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 법규대로 따지게 되면 여기도 US, 여기도 US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여기는 접지선, 여기는 접지측전선이다라는 단어를 갖다 썼었어요. 근데 우리가 KEC를 도입하면서 그러니까 국제규정을 도입하면서 접지선은 여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우리가 Protect Us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호도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호도체. 그러니까 여기는 보호도체, 여기는 접지선. 이렇게 구분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흑적청, 백, 녹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갈, 흑, 회, 청, 황록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해서 이렇게 전선 색깔까지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해서 이게 여기가 바로 개통접지예요. 제1문자에 해당하는 개통접지가 되겠고요. 여기 설비 외함 접지가 제2문자가 되는 거예요. 설비 노출 도전부에 대한 접지. 해서 지금과 같이 개통접지도 하고 설비 외함 접지도 별도로 잡아줘서 고장이 발생했었을 때 이 고장 전류가 또는 지락 전류가 대지 귀로 선로를 통해 가지고 타고 올라가는 형태가 돼버리게 되면 우리가 전원 개통도 테라시켰고 설비 외함도 테라시켰다라고 해서 TT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독립접지예요. 해서 전원 개통도 접지, 설비 노출 도전부도 따로 접지 해주게 되면 우리가 TT 개통이다. TT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독립접지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예전부터 쓰던 단어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접지봉에 대한 간격을 만들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독립접지가 완벽히 구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분을 이렇게 공통접지바, 도체바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비 외함부에 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지락 전류가 어떻게 돼요? 지락 전류가 접지봉과 접지봉 사이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통 접지바 쪽으로 루프가 돼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지락이 나면 지락 전류가 땅바닥으로 가서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는데 개념이 좀 잘못됐습니다. 자, 뭐냐면은 우리가 전류가 흘러간다는 개념은 뭐예요? 전류가 흘러간다는 얘기는 전원을 기준으로 폐회로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폐회로를 구성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폐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지락 전류를 검출을 해주고 판정해서 차단기를 떨어뜨리는 시스템을 우리가 보호개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뒤쪽 강의에 제가 고압 전기설비 보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접지 시스템을 잡아주는 걸 우리가 기능용이라고 그래요. 왜 기능용이냐? 고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고장 전류를 내가 원하는 구간으로 보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사방에 접지가 달려 있었으면은 이 지락 전류가 어느 접지봉을 타고 흘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뭐 옆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 반대쪽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고장이면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이 고장 전류를 이렇게 경로를 강제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제화시켜 보호개전 시스템에 의해 차단기를 트립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기능용이다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자, 이런 본강의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공통접지바가 만들어지게 되면 자, 여기 변압기 중성선 접지가 바로 우리가 N단자라고 그랬죠. N선. 그리고요.
여기를 공통 접지발을 물리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N선이나 이렇게 흘러가는 P선이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같은 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비 외암 접지를 접지봉에 의해서 그러니까 테라라고 할게요. 테라에 의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N선과 물려서 접지를 잡아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원 계통은 테라, 그 다음에 설비 외암은 N 해서 우리가 TN 시스템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과 같이 N선과 P선이 지금 separated, 분리가 돼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TNS 시스템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자, 지금과 같이 N선과 S가 똑같다라고 하면, P선이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돈을 들여서 케이블을 포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철거를 잡아주고요. 여기 설비 외암에다가 이렇게 접지를 잡아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구간은 P2가 되는 거고요. 여기 구간은 N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앞에는 P2와 N이 결합된 P2 플러스 N 해서 펜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펜선으로 활용하게 되면 컴바인드가 됐다 해서 TNC 계통이 돼요. 물론 TNCS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느 구간까지는 펜선으로 오다가 어느 구간까지는 펜선으로 와서 설비를 접속시키다가 어느 일점에서 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P2와 N을. 그래서 이 P2와 N이 분리가 되는 또 설비가 만들어지게 되면 앞에는 TNC, 뒤에는 TNS가 돼가지고 이런 혼용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TNS를 취했을 때에 대한 장단점, TNC를 했을 때에 대한 장단점이 세부적으로 나가지겠죠. 이런 모든 것들은 본 강의에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TN 시스템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장점은 인체 통과 전류를 매우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TT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자, TT 시스템에서 지락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락 전류가 대지 기류를 통해 흘러가다 보니까 접지봉이 가지고 있는 임피단스 그리고 대지가 가지고 있는 대지 저항률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저항값이 많이 올라가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회로적으로 따지게 되면 요게 3종 접지가 된 부분이고요. 요게 바디 저항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3종 접지를 100옴 이하에서 관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0옴과 3000옴 사이에서 전류 분배 법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서 접지를 잡았다라고 해서 인체 통과한 전류를 제로로 만든다. 이건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TN 시스템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2종 접지와 3종 접지와 공통 접지바로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락 전류가 이렇게 대지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를 이렇게 쇼트 시켰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3종 접지가 이론적으로 0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모든 전류가 다 어디로 빠져요? 인체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쪽으로 빠져요. 근데 실제로 이게 완벽한 영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선에 대한 임피던스가 있을 것이고요. 선에 대한 저항도 있을 것이고 선과 선끼리 연결하는 단자들 부분에 대한 단자 저항값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한 0은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몇 옴 정도가 만들어지냐? 2옴 이하 정도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저항값이 확연히 거의 근 50배 이상 줄어든 것만큼 인체 통과 전류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안전하죠. 자, 근데 단점은 뭡니까? 단점은요, 지락 전류가 매우 커집니다. 지락 전류가. 여기서 우리가 일선 지락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일선 지락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전압은 우리가 220V라고 그랬어요. 그럼 220V에서 선로 임피던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는 임피던스 값은 오로지 변압기 내부 저항과 선에 대한 저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0.2옴 정도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다면 지락전류값은 지락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 되니까 1100A로 1.1카 거의 단락전류와 같은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락전류가 매우 커진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규정집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표현했던 전기실 쪽에 있는 전력용 변압기 Y결선을 이와 같이 표현하게 된 거죠.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 간선, 피더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피더, 간선 라인이고요. 여기가 바로 설비 외암 부분이 되는 겁니다. 해서 이제 변압기 개통 접지도 하고요. 전원 측 접지도 잡아주고 테라 시킨 거죠. 테라 시킨 거고요. 자, 여기 설비 외암. 자, 여기 설비 외암 접지 이렇게 외함으로 가가지고요. 여기 지금 잘못 그려졌죠.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해서 여기 설비 외암되고 여기도 설비 외암이 돼서 외암 접지를 우리가 보호도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호도체가 가서 이렇게 접지를 잡아주니까 TT 해서 독립접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TT 시스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중성선에 대한 심벌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보호도체, 그 다음에 펜도체는 이렇게 심벌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가 TNS 시스템의 첫 번째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TNS는 separated, N선과 P선을 분리시켜라. 단 우리가 전원계통에 대한 접지, 옛날 식도로 말하면 2종 접지, 그 다음에 설비 외함 접지가 3종 접지가 되는데 요게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N선이나 P선이나 같은 개념이 돼서 이 프로텍트 어스 P선으로 외함 접지가 여기도 좀 그림이 잘못 그려졌네요. 이렇게 외함 접지로 그려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TNS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TNS 두 번째 방식인데요. 여기는요. 라인 1, 2, 3에다 프로텍트 어스까지만 있어요. 다시 말해 N선이 없는 거죠? N선이 없어요. 그래서 N선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 변압기 중성선 접지 부분하고요. 설비 외암 접지가 이렇게 공통바가 묶여도 자, 이것도 TNS로 바라봐라. N선이 없어도 TNS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삼상부하가 되는 거죠. 이 삼상부하 라인 1, 2, 3가 들어간 거고 여기는 외함 접지가 들어가진 거고요. 자, 여기는 뭐 델타 결선이에요. 여기 고리 환자. 우리가 고리 환자 이렇게 환상 결선 나온다라고 했죠. 해서 이렇게 델타 결선을 만들어 가지고 델타 결선에 N선이 없어요. 자, 이 경우에도 역시 우리가 TNS 시스템이다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TNC입니다. TNC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전원 측 접지를 하고 설비 외함 접지를 안 뽑았어요. 왜?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N선을 쭉 타고 오다가 N선 이 라인 1, 라인 2, 라인 3 전원 세 가닥이 들어가지고 펜선을 이용해 외함 접지를 잡으면서 N선도 같이 활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3상이죠. 여기는 뭐 3상 4선에 대한 장비가 되고 여기는 3상 장비가 되는 거 3상 3선식. 그래서 라인 1, 2, 3가 나오고 펜도체를 그냥 외함 접지로만 활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컴바인드 시스템이다. TNC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에는 펜도체를 이용해가지고 펜도체를 이용해서 외함 접지와 N선도 같이 쓰는 거예요. PE와 N을 갖다 쓰다 보니까 여기 앞에 부분은 TNC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TNC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PE와 N선이 분리가 돼서 라인 1, 라인 2, 라인 3, N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보호도체까지 외함 접지 시켰습니다. 그럼 여기 뒤에 부분은 TNS 시스템이 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혼용하게 되면 TNCS입니다.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이 TNC와 TNS 자리가 바뀌면 안 돼요. 반드시 TNC로 오다가 S로 분리시켜야 되는 개념이 되는 거지 TNS로 오다가 TNC로 바꿔주게 되면 장비가 오동작하는 사례가 만들어집니다. 뭐 자세한 건 우리가 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IT 시스템이 되는데요. IT 같은 경우에는 이 이종 접지라고 옛날에 표현했었죠. 그래서 전원계통에 대한 접지를 비접지로 하든가. 자, 비접지한다는 얘기는 임피던스를 무한대시킨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비접지, 완벽한 비접지를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여기다 뭐 저항이 됐건
아니면 코일이 됐건 해서 임피던스에 의해서 저항을 시키게 되면 전원은 I가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전원 자체를 접지를 안 잡았으니까 설비 노출부, 그러니까 노출부 외압 이 부분은 독립 접지를 또 잡아줘야 되겠죠. 접지를 따로 잡아야 되겠죠. 해서 여기에 보호 도체를 만들어 가지고요. 접지를 잡아줍니다. 물론 우리가 이 라인 중간에 선로가 끊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취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다가 다중 접지하는 개념으로 접지를 사방에다 잡아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게 IT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국내 대부분은요, 우리가 TNS 시스템으로 구축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병원 설비 같이 병원처럼 중요한 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IT 시스템들도 사용하고 있는데, 뭐 IT 시스템을 100%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일반 병원 설비에서는 TNS를 사용하고 수술실이라든가 중환자실 이런 중요 설비에 대해서는 이런 IT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제 말만 들어봐도 아시다시피 TNS보다는 IT 시스템이 조금 더 안전한 시스템이다. 뭐 세이프티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안전한 것만큼요, 상당히 계통을 관리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관리자분들이 이런 IT 시스템을 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번 시간에는 여기 KEC에 관련된 접지 시스템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저압 전기 설비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